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고 꼬박꼬박 적금을 붓는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 경제 시스템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세상은 온통 물가가 올라서 난리라는데 왜 당신의 통장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할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의 괴물이 당신의 주머니를 정교하게 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전 세계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괴물,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현대라는 세련된 옷을 입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폭등하는 이 지옥 같은 레이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당신의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시죠. 당신이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이 어떻게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가 비싸지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 유가나 $200를 돌파한다면 그건 당신의 점심 메뉴부터 택배비,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의 가격까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유가는 모든 산업의 기초 체력이자 비용의 뿌리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도, 트럭을 움직이는 기름도, 심지어 비닐봉지 하나를 만드는 원료도 결국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공급망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소비자가 돈을 많이 써서 생기는 인플레이션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마치 암세포가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은 원재료 값이 오르니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르니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물건은 안 팔리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에너지 안보 위기는 단순히 지정학적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우유 한 팩의 가격에 중동의 포성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 비용이 강제로 밀려 올라가는 이 압도적인 흐름 앞에 개인의 절약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는 결국 국가 간의 자원 전쟁으로 번지고 이는 다시 글로벌 공급망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겁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어 자원을 무기화하는 순간 우리가 누렸던 저물가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줘야 할 중앙은행이 오히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가를 잡겠다는 그들의 칼날이 왜 결국 서민의 목을 겨누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딜레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사령탑인 미연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양손에 폭탄을 들고 어느 것을 먼저 터뜨릴지 고민하는 테러범과 같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빚더미에 앉은 기업과 가게가 줄줄이 도산하며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집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풀린 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문을 열게 되죠. 말 그대로 금리를 올려도 죽고 내려도 죽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경제의 파수꾼들이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금리 인상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환자의 생명력까지 갉아먹는 독한 항암제와 같습니다. 물가는 잡힐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일자리와 집값이 먼저 박살날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순간 당신의 월급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겠죠. 연준은 결국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힘없는 개인의 희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이 물가를 잡는 척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통계 불능 상태에 빠진 물가를 억지로 누르기 위해 그들이 준비한 최후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강제로 조정하는 잔인한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그들이 숨기고 있는 39조 달러의 거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파멸의 시그널을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국가부채가 39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감도 안 오는 이 숫자가 사실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암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무너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은 지금도 1초에 수천만 원씩 빚을 내고 있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찍어내며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셈이죠.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시중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워 더 많은 돈을 찍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건 국가 규모의 돌려막기입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 이 위험한 도박의 끝은 결국 통화 가치의 붕괴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조금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색을 내며 보조금을 주지만 그 보조금 때문에 오른 물가가 당신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국가는 파산하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여 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이 빚잔치의 파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계산서를 받아들어야 합니다. 그 계산서는 세기민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자산 가격의 폭락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배달될 겁니다. 특히 고용지표라는 가짜 가면 뒤에 숨겨진 노동시장의 비극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짜 발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일자리는 이 폭풍우 속에서 안전할까요? 뒤에서 그 참혹한 노동시장의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양호하다고 선전하며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체감 경기는 왜 이토록 차가울까요? 그건 지금의 고용이 질 낮은 단기 일자리와 고령층 위주의 가짜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구인난 속에 임금이 오르는 듯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그 상승분을 모조리 잡아먹고 있습니다. 임금이 5% 올랐는데 물가가 10% 올랐다면 당신은 작년보다 5% 더 가난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만드는 노동의 노예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이민자가 줄어들면서 노동 공급은 줄어드는데 기업은 비용 압박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립니다. 결국 실질 구매력은 바닥을 치고 내수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이 일하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추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경제가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매력을 상실한 대중이 소비를 멈추는 순간 경제의 선순환 고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풍을 맞으며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이용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특히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부리는 정치적 술수와 그로 인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위기의 전염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패자로 남게 될 겁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만드는 정치적 격변이 우리 경제에 어떤 치명적인 변수를 던질까요? 그럼 그 정치적 음모를 파헤쳐봅시다. 미국의 대선은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자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도박판이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인들은 인위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유동성을 미친 듯이 공급하려 할 겁니다. 당장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깎아먹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겠죠.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은 단기적인 환각 효과만 줄 뿐 결국 전 세계적인 통화 팽창과 물가 폭등이라는 독극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게 국채를 사라고 강요하거나 달러 가치를 조작하며 위기를 전가합니다. 한국 같은 에너지 의존형 국가들은 그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게 되죠. 미국의 정치적 야욕이 만들어낸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바로 우리 같은 신흥국들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충격을 피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인위적으로 누른 스프링은 언젠가 더 강하게 튀어오르기 마련이죠. 1980년대 연준의장인 폴 볼커가 단행했던 고통스러운 고금리 정책만이 결국 이 괴물을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금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벼랑 끝에선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과 그 이면의 리스크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에너지의 거의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깎아주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며 어떻게든 물가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진통제를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왜곡하며 억지로 누른 물가는 언젠가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나랏빚은 사여만 갔는데 이 인공호흡기를 언제까지 이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정치적 논리에 밀려 돈풀기를 지속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포퓰리즘적 지원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연명하는 비겁한 선조가 될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아무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모두가 정부의 보조금에 안주하고 있을 때 자산 가치의 대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암흑 같은 터널의 끝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전쟁과 폭락이라는 혼돈 속에서도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사람들의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000년대 IT 버블 붕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세상이 끝날 것 같았을 때 그 공포를 매수한 사람들은 다음 10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긴 터널은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가치 있는 자산만을 남기는 냉혹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부가 돈을 뿌리고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 자산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최후의 칼날이 휘저어지기 전까지의 변동성을 관리하며 현금 비중을 조절하고 폭락한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부의 주인이 바뀌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유가는 춤을 출 것이고 각국 정부는 굶주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겁니다. 이 거짓 풍요의 끝에 찾아올 진짜 위기를 준비하십시오. 남들이 물가 탓을 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당신은 이 거대한 흐름의 파도를 타고 다음 시대의 정점에 서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경고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비상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